오늘 준비한 첫 번째 리포트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형주들과 좀 중소형주들을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균형 잡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요, 경고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저는 경고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반도체 판인 시장 속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뭐 한 10% 정도 조금 넘게 조정이 나와 있다. 이거는 뭐 충분히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그러면은 어떠한 내용의 리포트였느냐? 내용은 너무도 진부합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별 다를 게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2분기 숫자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내용은 KB증권의 리포트였고 그냥 조선사가 아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90만 원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 12에서 3% 정도 상향을 했고요.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29.2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 30배 목표 주가, 사실 막 엄청나게 싸다 이러기에는 좀 애매하지만은 현 주가 기준으로는 사실은 목표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한 30% 정도 있는 기업이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한 22, 3배 정도 가져가고 있을 거거든요. 엄청 비싸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PBR 밸류에이션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성장 시기에 따라서 현대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은 PBR 밸류가 아니라 PER 밸류로 이번에 변경을 하셨어요. 그럼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매출액은 무려 51%, 영업이익은 9,696억으로 105.7%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105%예요. YOY.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실적이죠. 물론 이제 조선사들이 1분기에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리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은 부합하는 정도의 실적,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는 부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아진 눈높이를 비딩하는 정도의 실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잘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신조성과의 지속적인 상승, 거기에 제품 믹스 개선, 팔란티어 솔루션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 환율도 하나의 도움을 받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사들의 실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먹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조선사들의 가장 중요한 주가 팩터라고 할 수 있는 수주 모멘텀, 이것이 지난 5월 18일자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6월 18일자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05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정도의 수치가 얼마냐? 회사가 올해 연간 목표치가 177.5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달성률, 아직까지 이제 6월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절반이 지나지 않았는데 달성률은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고, 매출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고려해 봤을 때는 3년치 이상의 먹거리를 가져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높아진 성과가 반영되는 비중이 올해 더욱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사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제 이 엔진, 새로운 먹거리,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강경태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 힘센 엔진에 대한 기대감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힘센 엔진이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의 이익에 더해질 텐데, 최근에 6,271억 규모의 엔진 발전기 미국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DC,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수익성이 높은 힘센 엔진 기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 실적은 물론 밸류에이션, 왜냐면 이제 우리가 PE 밸류로 갔잖아요. PE 밸류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에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최근 HD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지지하고 있는 요인이다. 사실 이 리포트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은 약간 아쉽지만은 사실 관련 내용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밸류의 할증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정말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조선사 대장인 HD현대중공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이 있으신지 선크림을 바르고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선크림을 안 바릅니다. 선크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의 열기를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밖에서 이제 중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이제 한번 응원을 하고 오도록 하겠고요. 딱히 이제 질문이 없으시니까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네, 호텔신라 주가 흐름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얘네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왜냐면 호텔신라 정말 오랫동안 이제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그 부진에 좀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내용은 뭐 내국인 관광객의 증가 때문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요 부분은 뭐 개별 기업에 대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데이터 5월달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카드 사용료가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었다 이런 얘기라든지, 어디서 많이 썼을까? 약국에서 많이 썼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던 것 같고요. 또 채널별로는 어디서 많이 썼을까? 백화점 명품 이런 쪽을 많이 썼다. 그리고 백화점뿐만이 아니라 면세에서도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수혜를 입을 만한 대표적인 기업이 호텔신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요, 수익성 개선 본격화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1분기 면세 부분은 시내점 수익성 개선, 4분기에 이연된 해외공항 면세점 임차료 감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부터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철수, 여기는 이제 계속 골치가 아팠잖아요. 왜냐면은 달러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면세에서 뭐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가봤더니 면세점들이 그렇다고 해서 물건 안 팔 수는 없으니까 쇼핑 지원금 이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2,000달러 이상 사면은 막 100만 원씩 쇼핑 지원금을 포인트로 다시 환급을 해 주더라고요. 이거는 다 면세점의 수익성 악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안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차료의 부담이 굉장히 컸었는데 열받아서 이제 철수를 했죠. 그리고 마카오 공항점 계약 종료 이런 것들 때문에 공항 면세점 쪽의 임차료 절감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채널 다변화 이 부분은 사실 면세나 명품 이쪽에 조금은 집중되어 갈 수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의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시내 면세점 주요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제가 지난 5월달 관광공사 데이터 통해서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작년도 5월달 대비해서 지출액이 거의 100% 이상 늘었거든요. 왜 늘었냐? 중국이 200% 이상 썼습니다. 중국인들이. 근데 그 중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면세 쪽에 대한 그 쇼핑 이런 것들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전체 쪽에서 22년도 5% 수준까지 감소했지만은 이번 1분기 기준으로 무려 30%까지 확대가 됐어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아갈 것이다. 21년 2분기부터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노숙할 수 없잖아요. 와서 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많은 호텔이나 숙소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 회사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신라스테이, 이것이 굉장히 우호적인 전방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객실 점유율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ASP 같은 경우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호텔신라의 목표 주가를 7만 원으로 상향을 하는데요. 이것은 26년 지배순이익 1242억에 멀티플 22배를 반영을 한 건데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실적 추정치의 상향만 가지고 이 회사는 목표 주가의 상향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글로벌 면세 피어 그룹 평균 22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목표 주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7만 원이 또 엄청나게 뭐 부담스러운 가격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백화점들, 뭐 신세계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주가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호텔신라의 주가는 분명히 덜 올라온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호텔신라의 최대 성수기는 언제냐? 우리가 이제 면세 쪽을 보면은 7, 8월달이 최대 성수기다. 이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호텔 쪽의 성수기는요, 일반적으로는 7, 8월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호텔신라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이렇게 오늘 호텔신라 두 번째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은 제가 진짜 준비를 할까 말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들고 와봤자 와, 이 기업이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오늘 주가는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어제 이 회사 주가 급락을 했었네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 60%가 하락을 했습니다. 들고 나온 기업은 넥스바이오메디컬이고요. 준비한 이유는 어제 오늘 기준자로 이 회사의 리포트가 한 2개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이제 중형 바이오텍 혹은 의료기기 섹터 이런 쪽에서 그래도 이제 2개 이상의 증권사가 리포트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넥스바이오메디컬 한번 들고 나와 봤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업인지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이 기업은 이제 뭐 하는 기업이냐? 우리가 이제 넥스피어 혹은 넥스파우더라는 것을 이제 하는 기업입니다. 파우더니까 뭔가 이제 분말가루겠죠. 우리가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약간의 출혈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약간의 이제 뭐 안쪽에 미세 출혈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내시경을 하다가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점착성 고분자, 그게 이제 파우더가 딱 이제 어디에 이제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성질로 딱 바뀌어서 지혈제를 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혈제를 만든 기업이에요. 작년도 기준으로 매출 비중은 국내가 5%가량, 해외가 95%가량 되는 해외 쪽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해외 쪽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글로벌적으로 아주 유명한 의료기기 업체가 하나 있죠. 메드트로닉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메드트로닉 쪽에 2020년부터 글로벌 판권 계약을 체결을 하고 넥스파우더라는 제품군들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회사의 해외 수출액의 대부분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9.2% 증가한 41억, 적자는 12억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준비를 할까 말까 되게 마음이 좀 식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적자 12억 내고 매출 40억 나는 회사를 볼만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러한 시장으로 언젠가 전환될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넥스피어, 이렇게 적자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넥스파우더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넥스피어 F라는 제품군의 FDA 승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 증가가 좀 있었고 유럽향 넥스파우더의 재고 소진 이벤트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유럽향 재고 소진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물량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파우더의 이 지혈, 내시경용 지혈제는요, 기존 내시경용 지혈제와는 다르게 내시경 시술 후 출혈 예방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22년도 9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고 23년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전체 매출액, 회사의 매출액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드트로닉은 이것을 더욱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파우더를 내시경 시술 가이드라인의 표준 치료제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트라고 하는 영국 소화기학회 공식 학술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대규모 임상 결과도 등재를 하면서 내시경용 지혈제 시장의 입지를 더욱더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의 점유율 확대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넥스피어 F는 뭐냐? 관절염과 스포츠 통증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년도 8월 달에 FDA 허가용 임상 개시를 좀 시작을 해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넥스피어 F의 임상이 종료되고 미국 향 매출 인식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매출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시화된 혹은 이제 좀 새로운 제품군들을 하는, 그리고 이제 실적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미리 소개를 해드려 봤고, 지금은 이제 좀 제한적이지만은 그래도 예전에 이제 바이오텍들을 움직일 때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투자의 아이디어로 참고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예, 이렇게 넥스바이오메디컬 한번 점검을 해 봤고요. 예,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말씀이 있으셨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예,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는 모습이다. 뭐 이런 시장에서 바이오의 소외는 어쩔 수 없는 요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소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ETF나 혹은 인덱스를 추종하는 상품,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마지막 이제 LS 머티리얼즈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회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룸에너지 쪽과, LS 머티리얼즈, 블룸에너지 밸류 체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들이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이제 비나텍의 주가 급등과 함께 비나텍이 이제 13% 가까이 올라서고 있고, 최근에 블룸에너지 주가도 좋습니다. LS 머티리얼즈도 7%가량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은요, 이 회사는 울트라 캐패시터라는 것을 하는 회사인데, 크게 이제 기대 요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전력망 쪽의 수요 증가,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 증가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력망 안정화 솔루션, 이쪽에 동사에 이제 울트라 캐패시터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전력기기 제조업체 S사 쪽에 벤더로 선정이 되면서, 그리고 타 전력기기 업체들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는 제품군이에요. 해당 그 전력 안정화 솔루션에는 울트라 캐패시터가 필요한데요. 요구 스펙을 만족하는 대형 울트라 캐패시터 공급 업체가 동사를 포함해서 3곳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요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 울트라 캐퍼시터를 렉 형태로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개별적인 셀이나 모듈로 판매하는 것보다도 마진 개선 가능성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사의 실적으로 더욱더 더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데이터 센터 쪽의 발전이, 온사이트 발전 쪽에 관심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부분 쪽에서 연료전지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블룸에너지가 이 연료전지 쪽인데,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연료전지의 백업 역할을 울트라 캐패시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온사이트 발전 쪽에서 연료전지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울트라 캐패시터도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연료전지 고객사양 울트라 캐패시터 매출액의 증가 가능성을 충분히 점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33억으로 흑자 전환 전망, 이게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33억 흑자 전환하는 기업 잘 안 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내년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 100억대로 2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천병에는 울트라 캐패시터가 서 있을 겁니다. 회사가 IPO를 하면서 기존 울트라 캐패시터 캐파의 2배 정도를 목표로 제시를 했었는데, 전방에 이제 빠른 확장에 따라서 훨씬 더 큰 증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증설 계획은 늦어도 내년 초에 확정되며 28년도 수요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러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형주들의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S 머티리얼즈, 블룸에너지의 강세,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한 번씩 시세를 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개의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 흐름 한번 좀 보게 되면은 뭐 다른 거는 별로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퀘어, 삼성전자 우선주, 거기에 삼성전기까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삼성 SDI가 무려 7% 가까이 좀 올라서고 있는 것은 눈에 띄는 주가의 흐름입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들 주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뭐 딱히 눈에 들어올 만한 종목군들이 그렇게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이러한 부진 흐름 속에서도 알테오젠이나 ABL 거기에 니가캔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플러스권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바이오텍들의 주가 흐름이 그래도 이제 오후에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이러한 요소들을 오늘 시장의 중점적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아까 여유가 되시는 혹은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여의도로 한번 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아마 당사 앞에 굉장히 혼잡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꼭 이제 영상이나 TV를 통해서 우리 대표팀의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고, 저도 사실은 대표팀 응원뿐만이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응원까지 함께 하면서 오후 3시에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